안녕하십니까. 먼저 그 전북 특구 사업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. 오늘 저는 그 밀가공 부산물에서 그 천연 보존제 추출하고 그 제법,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권영인이고요.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그 종근당 천연물 연구소에서 한 8년 근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양학 전공은 아니고 주로 이 천연물 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. 다음과 같은 그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보존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년 전부터 그 동물 사료에 한꺼번에 그 같이 사료와 동시에 그 항생제가 들어가는 거가 이제 법안으로 금지가 돼서 별도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식향산 같은 경우가 그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 중지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. 그래서 새로운 그 천연물 소재, 천연물 유래 보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특별히 그 수년 전에 그 유방암 환자의 그 바이옵시에서 그 안식향산이 검출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. 그래서 뭔가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된 천연 보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뭐 그 일반적인 그 합성 첨가물 대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.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식품업계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몽종자 추출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타 500 같은 경우도 전부 이 자몽종자 추출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자몽종자 추출물 같은 경우는 DF100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키로에 약 100불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. 그래서 보통 뭐 한 2 내지 5% 정도 수준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국내외적으로 이 그 보존제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고요. 그래서 어떤 소재가 이제 그 새로 나오느냐. 현재까지는 자몽종자 추출물 말고는 뚜렷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. 한 가지 자몽종자 추출물의 문제는 약간 쓴맛이 고미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.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 특허의 기본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천연 보존제인데 그 천연물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, 그다음에 항균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, 그람 음성 양성 쪽에 어느 정도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에 화장품 쪽에 적용을 처음에 하려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형의 그 포뮬라의 그 적용 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밀겨가 키가 되겠고요. 아시다시피 그 이런 그 곡류들은, 특히 씨드 종자류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타미네이션이라든가 혹은 인섹트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껍질에, 헐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생료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그 DMBQ라고 하는 벤조키논계 물질에 그 착안을 했고요. 여기서부터 그 껍질로부터 그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.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밀겨 같은 경우가 그 톤당 28만 원, 키로에 280원 정도 합니다. 이건 저희가 500kg 제가 샀을 때 얘기고 아마 톤 단위로 나가게 되면 더 가격이 싸겠죠. 그래서 자몽종자 추출물 같은 경우 키로에 10만 원 정도, 100불 정도, 12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격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약 20배가 증가할 수 있다. 이런 그 산술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이 기술의 이제 그 내용들은 보면 어떤 추출 방법으로 어떤 용매를 사용해서 빼내느냐, 그 다음에 그 기시법, 기준 및 시험법이 제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표준화를 원료로 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 얼만큼 안정한지, 열에 의한 게 가장 크겠죠. 왜냐하면은 이 제품을 나중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때, 예를 들면 뭐 어린 유아용 그런 그 뭐 시트라든가 섬유, 패브릭에도 쓸 수가 있고 다양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키가 되는 열 공정에서 히트 프로세싱에서 안정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밀겨를 추출하고 추출한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표준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. 그래서
아주 적은 스케일부터 50kg, 500kg까지 쭉 그 테스트를 해봤고요.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약 키로에 한 10g 정도 나오던 기준들이 뭐 30g까지도 쭉 올리고요.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특허상에서 대부분 용매를 다 걸어놨고요. 화장품에 사용되는 용매 중심으로 걸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매들 다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에치라스테이트하고 메칠렌 클로라이드 (MC가) 가장 수율이 좋고요. 이 두 용매들은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플럭스 해가지고 다시 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잔류 용매량도 측정을 다 했고요.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MC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잔류 용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MC가 다른 용매에 비해서 쉽게 제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도 쭉 저희가 해가지고 대략 20에서 한 30g 정도 키로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항균력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클리어존을 쭉 봤고요. 그 다음에 그 기시법은 간단한 HPLC를 이용해서 벤조키논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이메칠 벤조키논이고요. MBQ도 메칠 그 벤조키논도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밀겨에는 그 주로 이 DMBQ 다이메칠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시리즈 특허로 밀 배아도 걸어놨습니다. 왜냐하면 그 밀은 부산물이 밀을 그 전체 통밀로 수입을 하다가 인천 쪽이나 이런 데서 제분회사에서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 식이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밀을 밀가루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또 밀 배아는 빼냅니다. 왜냐하면 밀 배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밀가루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배아는 따로 떼냅니다. 근데 밀 껍질은 키로에 200원 정도인데 배아는 키로에 한 1,000원 정도, 1,2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배아 쪽에는 MBQ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특허의 시리즈 특허로서 그 밀 배아도 휘트 그 드럼도 같이 특허를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항균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직접 이 과제로 해서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. 유나이트 제약에서 생산을 했었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지표 성분 분석이 다 됐고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수작업과 그 탱크로 해서 저희가 약 2톤 정도 규모의 탱크로 테스트 베드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최종 물질이 키로에 약 28g 정도 잡는 조건을 잡았고요. 그래서 베리데이션도 끝냈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이 아주 용이합니다. 그래서 최종 그 추출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올레익 엑시드고요. 올레익 엑시드, 이게 왜냐하면 기름 성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올레익 엑시드하고 DMBQ 그 두 가지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잔류용매는 뭐 없는 거 확인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공인기관에서 그 성적서도 받아봤습니다. 그래서 항균활성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했고요. 그람 음성, 양성. 그 다음에 화장품 베이스에도 다 테스트를 해봤고요. 뭐 논문 다 냈고요. 국내도 내고 일반 화장품 제형을 만들어서 제형 테스트도 끝났고요. 보시는 것처럼 뭐 열안정성이라든가 로션 타입과 스킨 타입에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. 잔류용매 전혀 없는 거 됐고 CTF에 등록을 시켰고요. 그래서 그 특허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